네. 지금 아직도 들어오고 계시는데 시간 관계상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플랫폼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엄윤경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렇게 단상 앞에서 진행을 하셔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움직여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약간 있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 보니까 빛이 아주 강렬하게 내리쬐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몸이 조금 무거워서요. 이 자리에 서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빅데이터는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빅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시는 방법들, 시장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플랫폼과 그리고 저희 제품을 이용해서 구현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부터 지금까지 약 60초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재보신 분들 없으니까 제가 60초라고 하면 60초라고 믿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을까요? 한 예로 페이스북 60초 동안 약 70만 건의 상태가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 싸이를 글로벌 스타로 만들어준 유튜브에서는 이 1분 동안 600개 이상의 비디오가 업로드가 된다고 하고요. 구글에서는 약 70만 번 이상의 서치가 발생하고 트위터에서는 10만 번의 트윗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라든지 패드 제품들, 태블릿 제품들이 디바이스가 발달을 하게 됨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활발하게 생성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때문에 데이터량, 우리가 흔히 디지털 정보량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실제 추세고요. 어제 오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만 특히 2012년 IT 트렌드 중에 탑3에 빅데이터라는 것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은 빅데이터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장에서 바라보는 빅데이터 혹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데이터. IDC에서는 2011년도에 데이터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 요즘 우리가 IT 트렌드로 이야기하는 빅데이터는 주로 비정형 데이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RDBMS 기술로는 처리할 수 없는 어떤 데이터류 때문에 과거에는 분석을 하려고 엄두도 못 냈던 그러한 데이터, 그것들이 기존에는 적재만 되다가 버려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분석하게 되면 뭔가 통찰력이 나올 것 같고, 그 통찰력을 기본으로 우리 비즈니스에 어떤 가치를 추가하게 되면 장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빅데이터라는 것이 뜨고 있는 건데요. 시장에서 비정형 빅데이터만이 실제적으로 엔터프라이즈에서 워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그야말로 트렌드류로서 데이터를 이야기하고 트렌드류로서 시장을 끌어나가는 것이고요. 실제 기업은 빅데이터를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정형 데이터 영역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정형 데이터 영역도 빠뜨리시지 않고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엔 통찰력을 얻어내고 비즈니스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분석 영역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아키텍처 측면에서 이 세 가지 요소를 한번 매핑을 해봤습니다. 데이터들이 어떤 센서라든지 혹은 로봇이라든지 웹상이라면 어떤 웹에서 나오는 수많은 SNS 데이터 같은 것들을 크롤러를 통해서 수집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비정형 데이터 부분을 처리를 1차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영역은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로 진행이 될 거고요. 요즘 시장에서는 비정형 빅데이터는 이꼴 하둡이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하둡이라는 기술이 마치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든 기술인 것처럼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인메모리 기술도 있고 다양한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시장이 이미 하드부로 장악이 되었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를 위한 분산 환경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비정형 처리가 된 다음에 그 데이터는 어떤 정형화된 데이터 스토리지라든지 정형화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비정형 빅데이터와 데이터를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회사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CRM 데이터라든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오프라인 설문조사 혹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 고객들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마케팅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신규 데이터 소스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웹로그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 웹로그는 비정형 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1차적으로 분석이 되게 됩니다. 웹로그 안에는 고객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 아이디 27번은 주말 아침에 모 온라인 마켓에서 물건을 사더라. 근데 주로 의류더라. 이런 것들을 하나의 데이터가 아닌 여러 기간 동안 장시간 쌓인 빅데이터, 비정형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뽑아내고 그 결과를 자사 EDW라든지 DW 시스템에 적재를 하게 됩니다.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건 어떤 패턴이 되는 거고요. 그 고객 아이디 25번이 누군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CRM 데이터와 연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25번이 누구인지, 27세 여성이고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같이 매핑을 해서 봤을 때, 주로 이런 사람들이 20대 이상, 20대 후반의 여성들이 토요일 오전에 쇼핑을 하는지를 확인을 더 한번 해볼 수가 있고, 그러한 흐름 패턴들이 많이 발생한다면, 그러한 찾아낸 행동 패턴을 가지고 저희가 디지털 마케팅 같은 것들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는 비정형 빅데이터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형 데이터를 같이 활용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기업에서 비정형과 정형이 같이 활용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앞단에서 비정형 빅데이터를 아무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마스터 데이터와 연동을 통해야지 좀 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디테일한 정보를 뽑아내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엔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분석 영역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빅데이터 시나리오. 우선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시장에서 어떤 유로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나요? 다른 회사는 어떤가요?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고, 트렌드로 빅데이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빅데이터를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뭔가 노다지 금광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턱대고 벤더들을 부르시게 되고요. 벤더들을 불러서 누구 회사는 어떤 일을 하니? 이런 걸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플랫폼을 선정하기 시작합니다. O사가 마음에 들었다, I사가 마음에 들었다, M사가 마음에 들었다. 벤더들을 잡고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 것이 성급하게 빅데이터에 접근하시는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하지만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크게 네 단계로 접근 방법을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모델, 두 번째가 서비스, 세 번째가 플랫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영역입니다. 빅데이터 시장 자체가 아직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벤더들을 잡고 시작하는 프로젝트들은 거의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회사에 시대적으로 비정형 빅데이터에 과거에 처리하지 못했던 어떤 데이터 영역이 무엇이 있는지를 아셔야 되고요. 어떤 류의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신다면, 쌓이고 있는 데이터가 없어서 신규로 쌓아보고자 한다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쌓아서 그 데이터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시작하지 않는 빅데이터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려고 하는 모델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벤더들을 컨택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내고 싶은 건지,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내가 그걸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알고리즘 같은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죠. 이러한 서비스를 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싶다. 그럼 이걸 어떤 알고리즘을 통할 것이냐, 클러스터링을 할 것이냐, 시계열 분석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겠죠. 그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플랫폼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오사 플랫폼 위에 돌릴 것인지 아이사 플랫폼 위에 돌릴 것인지 플랫폼을 선정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세 가지 영역을 같이 전반적으로 일관성을 가져가는 단계에서 어떻게 상호 연관관계를 맺어서 잘 운영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시장에서 이야기되고 활용되고 있는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요즘 많이 관심을 보이시는 게 온라인 서비스 쪽은 행동 분석이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고객이 다른 쪽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내 고객을 관리하는 고객 이탈 방지에 많이 활용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조 쪽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로그라든지 센서 데이터 분석하시는 것을 주로 많이 시작을 하시고요. 금융이나 이런 경우에는 부정적발이라든지 통신사 쪽에서도 부정적발 시나리오를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셜 분석은 많이 아시죠? 어느 인더스트리에 상관없이 어느 쪽에서나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입니다. 산업별로 활용 분야를 좀 볼게요. 금융 쪽에서는 리스크 분석이라든지 향후를 예측하는 작업 쪽에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통신사는 CDR 로그 분석하는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 고객의 행동 패턴이라든지 불공정 거래 같은 거 디텍션을 하시고 의료업 같은 경우에도 빅데이터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라든지 임상 추적 그리고 환자의 상태들을 다 로그를 남겨서 그 환자의 상태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로그들이 과거의 이상 패턴하고 맞아떨어지는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노티피케이션을 주는 그런 시나리오들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빅데이터라는 것은 앞단에 어떤 비정형 데이터가 처리가 된 다음에 이를 정형 데이터로 연동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기업에서는 그렇게 구축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시나리오를 지원하기 위해서 앞단에 비정형 빅데이터 처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체 기술은 아니지만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 위로 하드비라는 기술을 포팅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정형 빅데이터와 정형 빅데이터를 연결해주는 스쿱 커넥터, 자유자재로 연동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커넥터라든지 드라이버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EDW에 모인 어떤 정보들이 결국에는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BI 도구라든지 좀 더 분석이 더 필요하다면 마이닝까지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찰력을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것들은 비단 마이크로소프트에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타 벤더사에서도 제공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오사 같은 경우에는 어플라이언스 제품으로 이 세트를 한 개로 모았고요. 아이사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요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들 다른 벤더사들하고 다른 하나의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림입니다. 어떤 하드웨어에 있는 비정형 빅데이터와 기존 DW 시스템에 있는 정형 데이터를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친숙하신 엑셀 BI 도구, 즉 엑셀에 끌어오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바로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RDBMS를 통해서 한 번 더 정제를 하거나 마이닝 솔루션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 소스를 직접 BI 툴을 통해서 붙어서 보고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지 필터링을 해보고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비정형화된 레포트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된 거죠. 바로 요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데이터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그로부터 어떤 통찰력을 가져올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런 작업을 바로 하실 수 있게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벤더사와 차별화를 두어 BI 도구에서 바로 비정형 빅데이터에 연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화면으로 같이 좀 보실게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비정형 빅데이터 처리 솔루션 하둡입니다. 코어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둡을 그대로 윈도우 위로 포팅을 했습니다. 하둡은 오픈소스 기술이기 때문에 네, 다른 회사에서도 동일하게 자기네 플랫폼 위로 포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벤더사들 불러서 한번 보시면 비정형 빅데이터 처리는 거의 다 하둡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뭐를 했니? 똑같은 거 쓰는 거 아니니? 예, 맞습니다. 코어 기술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윈도우 위로 포팅을 해서 윈도우 플랫폼 위에서 최적화돼서 동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UI를 입히고 좀 더 관리를 편리하게 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건 지금 하둡 노드를 만들어 놓고 저희 지금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보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존에 다빈치.txt라는 이 텍스트 파일을 이 데이터 센터에 올렸습니다. 보시면 다빈치 코드에 있는 내용들, 바이너리들 그대로 txt로 올려서 저장을 해서 여기에 이그젠플이라는 폴더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드를 하나 짰어요. 자바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로 짰는데요. 이 코드가 하는 일은 이전에 다빈치.txt 안에 있는 워드들을 워드 단위로 잘라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는지를 매핑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우진 못하니까 스크립트를 보여드릴게요. pig라는 명령을 써서 상위 10개의 단어, 가장 많이 나온 상위 10개를 돌리는 명령을 이미 보내놨고요. 그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결과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아마도 자바스크립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게 뭐야 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간단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상위 10개의 단어를 뽑아봤더니 더가 약 2만 번, 그리고 오브라는 단어가 10,000번 정도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걸 어떤 데이터라는 개체에 매핑을 시켜서 이 안에서 바로 보고서 형태로 레포트를 뽑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위 10개의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바로 그래프 형태로 명령을 보내서 인터랙티브하게 하둡과 통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프가 싫다, 나는 이걸 차이 파트 형태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차이 파트 형태로 만들어서 이걸 그대로 그림을 캡처를 해서 나의 파워포인트 레포트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둡과 직접 연동하실 수 있는 관리 화면이라든지 하둡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시나리오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엑셀입니다. 엑셀에서 직접 이 비정형 빅데이터 영역에 붙을 수 있도록 애드온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이브 ODBC 드라이버라는 것을 엑셀을 설치하고 그 위에 하이브 ODBC 드라이버를 설치하게 되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조그마한 벌집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어딘가에 연결을 할 건지 물어보고요.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놨던 이 사이트에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소는 ykaum.cloudapp.net이고요.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미국 데이터 센터까지 지금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 중에 보시면 하이브 오브젝트라는 것이 있고 컬럼이라는 것이 있고 크라이테리어가 있고 여기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요소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 하이브 샘플 테이블이라는 것에 붙어서 데이터를 먼저 좀 긁어오도록 할게요. 상위 2000개만 먼저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비정형 빅데이터, 사실 이 사이트, 마이크로소프트 안에 웹사이트, 그냥 일정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모았고요. 그 웹사이트에 붙어서 쿼리를 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즉 뭐 PC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만 뽑아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모바일 디바이스 안에는 뭐 윈도우 폰에서 붙은 유저도 있을 거고요. 아이폰에서 붙은 유저도 있을 거고요. 뭐 안드로이드 폰을 통해서 붙은 유저도 있을 겁니다. 그 각각의 디바이스 플랫폼을 가진 사용자들이 이 사이트에 몇 번 붙었고 몇 분 동안 쿼리를 보냈는지를 모아놓은 로그를 분석을 했고요. 지금 분석해놓은 그 테이블에 바로 붙어서 엑셀로 데이터를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좀 더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 파워 피봇이라는 엑셀 제공하는 그 기능을 통해서 바로 이 데이터를 인메모리 엔진으로, 인메모리 상으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과거 엑셀은 행에, 열에 제한이 있었잖아요. 이 파워 피봇이라는 인메모리 분석 기능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1억 건 이상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핸들링을 하실 수가 있고, 인 메모리이기 때문에 디스크 IO가 있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 안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혹은 파워 유저들이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놀 때 빠르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안에서 피봇을 해서 보겠습니다. 자, 피봇 테이블 안에는 제가 가져온 테이블이 있고요. 보고 싶은 부분은 디바이스 플랫폼, 어떤 디바이스 플랫폼이 그 웹사이트에 붙었는지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쿼리가 어느 정도 수행이 됐는지, 몇 번 정도 수행이 됐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불렀는지 상태를 좀 더 보고 싶습니다. 상태 부분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차트라든지, 물론 테이블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만 바로 차트랑 매핑을 시켜서 가시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엑셀에서 하셨던 부분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두 개의 그래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내용들이 어떤 지역에서 혹은 어떠한 컨트리에서 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어서 두 개의 슬라이서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캐나다에 있는 데이터만 누르게 되면 이 세 가지 테이블과 그래프들이 연동이 되게 됩니다. 독일, 프랑스, 바로바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도 뭐 보는 플로리다 쪽을 보겠다라고 하면 플로리다는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유저들만 이 웹사이트에 붙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쿼리를 수행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보다는 안드로이드 유저들이 훨씬 많이 수행을 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필터링을 통해서 혹은 파워 피봇에서 슬라이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이거를 보고서 형태로 제출을 하고 싶어요. 아, 내가 여기서 인사이트를 찾았어. 이걸 팀장님한테 보고하고 우리 팀에게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 경우에 바로 파워 뷰라는 것을 통해서 레포트 형식으로 이것을 뽑아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테이블이 바로 오른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레포트니까 여기에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어요. 한 다음에 보여드리고 싶은 게 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그 각각의 데이터 플랫폼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유저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표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 형태로 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디바이스 플랫폼 중에서도 쿼리 시간을 보고 싶어요. 이 내용도 표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택 컬럼 형태의 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디바이스 플랫폼별로 쿼리 시간을 보려고 하는데
스테이트 기준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테이블 형태로 봤더니 좀 보기가 어려워서 표로 한번 뽑아볼까? 표를 했습니다. 너무 다양해서 보기가 어려워요. 나는 지역별로 보고 싶은 거니까 이걸 지도로 바꿔볼까? 여러분이 누르시게 되면 이게 바로 지도 컴포넌트와 연동이 돼서 그 지역에 어느 정도로 쿼리를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하는 디바이스 플랫폼에 따라서 세 가지 테이블이 같이 연동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은 미주 지역에 많이 있지만 아이폰은 미주 지역에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안드로이드도 미주 지역에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쿼리 수행 시간이라든지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봐도 안드로이드가 유세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레포트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장을 해서 파워포인트로 내보내시기를 한다거나,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포털 서버인 쉐어포인트와 연동을 해서 우리 팀과 공유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는 장점입니다.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BI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바로 데이터에 접속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엑셀 안에서 이렇게 프레임을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에는 정형 데이터 영역에서 데이터를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 하위에는 비정형 데이터 영역에서 데이터를 불러오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를 같이 머지를 해서 조인을 해서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템플릿화해서 만들어 놓고 웹사이트에 올리던지 혹은 팀하고 공유를 하게 되면, 그 템플릿을 받은 사용자가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으면 get 데이터를 누르게 되면 실시간으로 가장 최신 데이터를 긁어와서 그 리포트를 엑셀 안에서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전의 레포트 형태도 같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정형 영역과 비정형 영역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는 장점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셨던 기술 제가 한번 다 설명은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분석 영역에는 멀티큐브를 제공하는 부분과 클라이언트 도구와 쉐어포인트라는 포털 서버 제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 영역은 하둡이라는 오픈소스 기술을 윈도우 위로 포팅하는 작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형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품군으로 보시면 B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 그 다음에 포털은 쉐어포인트를 통한 공유,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는 로고가 좀 다르지요. 저희가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곧 조만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베타 상태로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영역은 SQL 서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하둡이 윈도우로 포팅이 됐어요. 이것은 HD 인사이트라는 이름으로 명명이 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BI에서 바로 붙을 수가 있다라는 점 뿐만 아니라 하둡이라는 것이 오픈소스 기술이다 보니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장 안정적인 빌드를 배포하는 그 파트너사와 같이 일을 해서 안정적인 빌드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하둡이라는 기술 자체가 여러 데이터 노드를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보안이라든지 시스템 모니터링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존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브 디렉토리 그리고 시스템 센터를 통해서 통합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보안을 관리하시고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제품에서도 동일하게 클라우드와 온프리미스를 제공을 하듯이 HD 인사이트 이 비정형 데이터 처리 영역도 클라우드 영역과 온프리미스 영역 두 버전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형 데이터 처리도 기존의 SQL 서버만으로는 어렵지 않아 데이터 자체가 수백 테라가 될 텐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라는 질문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플라이언스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 컨트롤 렉, 데이터 렉 두 개의 렉이 보이실 텐데요. 크게 두 가지 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머금고 있는 노드들이 있는 것이 데이터 렉입니다. 타사와 다른 점은 저희는 MPP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제 하둡처럼 멀티 패러럴 프로세싱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앞에 컨트롤 렉은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해주고 매니지먼트해주고 백업해주고 하는 노드들을 각기 가지고 있습니다. 각기 가지고 있으므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각각의 워크로드들이 중복되지 않아요. 때문에 서로 간에 상호 간섭이 없어지고 안정적인 성능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데모상에서 보여드렸던 기능입니다. 인메모리 분석 기능이고요. 엑셀 안에서 이 인메모리 분석 엔진을 불러오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파워 피봇이고요. 파워 유저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도구라고, BI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보셨던 파워뷰라는 리포팅 기능, 실제적으로 엑셀 안에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쉐어포인트 상에서 웹상 BI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파워뷰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웹을 통해 만든 것을 파워포인트를 통해 내보내기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그 파워포인트를 보고서 형태로 올리게 되면 내 상관이 그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리포트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가장 최신 데이터를 끌어와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빠르게 빅데이터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케이스 스터디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제조 쪽 사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반도체 회사입니다. AMD고요. 저희가 이름을 이야기하기는 그냥 글로벌 반도체 회사라고 적었습니다. AMD는 그 CPU 기존 칩 디자인하고 있는 부분에서 요즘 코어 수가 보통 4코어 이상이잖아요. 8코어, 10코어 이렇게 됩니다. 그 칩을 디자인하는 중에 코어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디자인에 쓰이는 데이터라든지 테스트하면서 나오는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 3년 내에는 100테라 이상이 될 것이다 라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요. 기존 플랫폼 자체가 오라클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라클 시스템이 SMP다 보니까, SMP 구조다 보니까 확장을 해 나가는데 한계성에 부딪혔던 것이 바로 AMD사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아키텍처를 보시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D는 9개 팹에서 데이터를 30분, 공장별로 좀 다릅니다만 30분 혹은 4시간 간격으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출된 데이터를 어떤 서버에 그냥 부은 다음에 그 서버에서 펄 스크립트를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을 해서 오라클로 적재를 하게 됩니다. 추출되는 데이터가 데일리로 볼륨이 약 6에서 8테라 정도 됐고요. 그리고 추출된 데이터를 다시 DW에 로드를 했을 때 600에서 800기가가 데일리로 적재가 됐다고 합니다. 문제점은 이 추출을 해서 오라클에 로드를 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2주, 빠르면 좀 더 빠르겠지만 맥시멈 2주까지 걸리는 문제점이 있어서 거의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고 문제가 있으면 디텍트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리고 오라클 자체에서 데이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인덱스를 좀 많이 걸다 보니까 실제 데이터 사이즈보다 인덱스 사이즈가 더 커지는 문제가 있었고, 장애가 한 번 날 때마다 그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점이 많이 있었던 아키텍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 부분을 하둡이라는 비정형 기술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MPP 기반의 어플라이언스 제품을 통해서 해결하셨는데요. 먼저 특정 서버군에 넣으시던 작업을 넣고 펄 스크립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던 작업을 하둡 노드에 올리시고 하둡의 맵앤리듀스 알고리즘을 돌리셔서 맵앤리듀스를 통해서 특정 알고리즘을 돌리셔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구조로 변경하셨습니다. 하둡은 크게 14개의 데이터 노드로 구성을 했고요. 물리적으로는 700테라까지 수용이 가능한 하둡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단의 DW는 마이크로소프트 PDW 어플라이언스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하둡과 PDW 사이에 연동할 수 있는 커넥터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고 최적화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네, 이후 2주 걸리던 작업을 거의 하루 이내, 몇 시간 이내로 줄이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이야기하는 실제적인 영역도 추가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주 걸리던 시간은 거의 배치성 작업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뭔가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없었는데요. 이제 이 시간 자체를 단축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나오는 데이터에서 좀 더 의미 있는 내용을 뽑아보자라는 용도로 20명 이상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리포팅 부분은 기존 구축해 놓으셨던 BI를 그대로 활용하시는 부분 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피봇이라든지 파워뷰 기능을 같이 활용하시는 구조로 구축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AMD 쪽 사례고요. 그 외에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야후는 글로벌하게 가장 큰 에몰랩, 그러니까 메모리 멀티 큐브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24테라 큐브가 있는데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후는 광고 쪽 시스템의 하둡과 오라클 제품을 활용을 했었는데요. 하둡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오라클에 로드해서 데이터를 다시 저희 SQL BI를 통해서 보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오라클이 다단계 처리하는 영역이 되다 보니 과정 자체가 9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하둡에서 나온 게 오라클에 적재가 되고 다시 오라클에서 SQL BI로 뽑아가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필요하지 않은 단계까지 많이 소요가 되고 시간도 소요가 되고 데이터를 정제하고 넘겨주는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픈소스 하이브 기술로 대체를 하고 바로 SQL 서버 BI로 당겨오는 구조로 아키텍처를 변경을 해서 크게 9시간 걸리던 작업을 약 1시간 반 정도로 줄이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 효과는 크게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글로벌하게 야후 플랫폼에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고객 수는 5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후 여러 정보기관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다. 빅데이터 시장이 이렇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이 시장을 드라이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만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마이크로소프트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은지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크게 빅데이터 시장을 장악하는 진영을 보시면 2가지로 나눠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전형, 트래디셔널 영역입니다. 그리고 2번째가 새로운 진영입니다. 바로 트래디셔널 영역은 기존의 RDBMS 시장을 장악하던 IBM이라든지 이런 오라클 기업이 빅데이터를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형 데이터 처리 영역 플러스 비정형 데이터 처리 영역을 흡수를 해서 패키지화해서 시장을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형 데이터 처리에 익숙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신규 진영들은 바로 비정형 빅데이터에 너무나 익숙한 기업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글, 혹은 아마존, 야후 이런 업체들은 이미 예전부터 정형 데이터보다는 하둡 같은 기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해 왔던 업체입니다. 이 업체들에게 약한 것은 바로 정형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이 약하다는 거죠.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SQL 서버라는 라인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RDBMS 영역, 정형 데이터 영역도 20년 이상 이끌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빙, 윈도우 라이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MSN, 여러분 메신저라든지 웹사이트를 통해서 과거 20년 이상 동안 여러분들과 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왔던 기업입니다.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각각의 영역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고 이 각각의 영역, 분석 영역이라든지 처리 영역을 같이 가지고 온 정말 유일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정형과 비정형의 차이에서 오는 어떤 괴리감 같은 것을 가장 최소화해 줄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 세션은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